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강남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요, 모텔 황제와 함께 모텔을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상담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모텔을 한 번도 운영해 보시지 않은 우리 창업자 여러분이시죠? 네, 그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이 3억이 있다. 또는 30억이 있다. 또는 300억이 있다.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바로 이제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대출금을 그렇게 많이 안고 모텔을 사도 되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 중에 공통 분모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모텔을 여러분들께 중개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그리고 제 자산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모텔 황제가 자산관리사 아닙니까? 네, 제 자산을 관리하듯이 고객 여러분의 자산을 제가 관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금액이든지 금액이 다를 뿐이지 본인의 총 자산입니다. 총 자산. 특히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요즘 세대가 100세 세대 아닙니까? 생애 주기별로 계획을 잘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현실이 계획에 부합하게끔 그렇게 현실성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만이 우리 100세 세대까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을 모텔 황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출금을 그렇게 많이 안고 모텔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매가가 30억입니다. 매가가 30억. 본인의 자산이 12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 현금 자산이 12억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럼 매가 30억이면 어떻습니까? 대출금 한 24억 정도 대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6억 투자하시고 본 모텔을 매수하셔서 운영하시면은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금 24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24억에 대한. 근데 모텔은 타 부동산에 비해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까?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수익이 가장 높은 부동산이 바로 모텔,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회전율이 아주 좋습니다. 현금 회전율. 매일 현금과 카드가 이렇게 매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회전율이 아주 빨라요. 현금 회전율이. 그래서 월 매출에서 매월 지급되는 이자액과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필요 경비. 이거를 이제 공제하고 나는 순수익을 얼마 안 가져가도 좋다. 그런데 이 매출로서 과연 이자와 임금과 경비가 충당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상계가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느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이. 반경 한 500m만 한번 따져볼게요. 500m.
이 안에 모텔이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30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댁에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제 등기를 열람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용 안 합니다. 몇백원 안 해요. 이 무작위로요, 여러분들이 모텔 30개에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는데요. 두 개 다 띄워볼 필요는 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띄워봐도 됩니다. 한번 열람을 해보십시오. 토지 등기든 건물 등기든 30개를 한번 열람해보세요. 30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면 충분히 30개 등기 가능하시거든요. 한 만원도 안 됩니다. 비용이. 30개 등기를 열람해보시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건 뭐냐면 이제 경매가 이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이 절차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이제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낙찰 이렇게 경납자가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이제 낙찰 이렇게 되는 순서가 되는 건데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등기를 표시를 해놓거든요. 등기부에. 그러면 이 모텔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99.9%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월 매출로서 이자와 임금과 경비 다 지출하시고요. 여기 또 뭐 세금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세금까지 다 지출하시고 그래도 순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모텔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제 사업자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사업자분들은요. 모텔이 30억짜리가 본인의 마음에 꼭 듭니다. 이 모텔을 사고 싶어요. 대출금이 24억밖에 안 나온대요. 본인이 현재 자산이 현금 보유하신 금액이 5억밖에 없습니다. 5억. 그러면 1억이 부족하죠? 여기에 30억이면 취득세가 한 1억 5천 정도 약 이렇게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6억 5천이 있어야 매가 30억짜리를 매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총 6억 5천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여기 잘못 적었네요. 총 이제 6억에 취득세 비용까지 해서 7억 5천이 있어야 본 모텔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 여러분들은 현재 현금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 5억밖에 없어요. 5억. 2억 5천이 부족해서 이 모텔을 매수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대출금을 2억 5천만 원 더 받아줘라. 그러면 26억 5천이죠. 26억 5천을 꼭 대출 좀 받아달라. 그래야 내가 이걸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사업을 하셨던 우리 사업자분들은요, 대출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알기 때문에, 순수익이 발생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상승 중이죠. 이자액이 부담이 갑니다. 이자액이 부담이 가요. 이자액이 부담이 가는 그런 층을 보시면 직장인들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직장인은요, 수입이, 소득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지출이 하고 지출을 제하면 이제 가처분 소득. 이 가처분 소득이 이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소득인데요. 지출 중에서도 가계 지출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지출이 바로 이자지 않습니까? 소득은 일정합니다. 소득은 일정한데 지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는 거죠. 이자 비율만큼 지출이 늘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는 건 이렇게 직장인들, 주택 모기지론 같은 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이 가장 타격이 심하지. 사업을 하셔서 월 매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이 이자에 대한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직장인보다 적게 느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순수익이 조금 이자액만큼 조금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이 이자액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다. 경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텔 황제가 역지사지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걱정하시는 거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물건 어떻습니까? 매가가 145억인데요. 네, 현재 용자가 105억입니다. 네, 105억이면은요, 모텔 황제가 125억을 가지고 이자액을 계산했더니 한 달에 5,200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한 달에 5,200만 원. 125억을 받았을 때 5,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호텔을 못 사는 거죠. 네. 대출이 나와야 20억 투자해서 호텔을 매수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운영하셨던 사업자 여러분들은요,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 금액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법률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는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봐고요. 여러분 이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2억에 월세 이제 800만 원. 인천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주신 겁니다. 의뢰인이에요. X 모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분이 소유자인지 아신 거예요. 소유자 아니고 제1 임차인. 소유자니까 이제 임대인이죠. 그래서 2년 전에 2억에 800만 원에 인근 부동산에서 중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1년 후에 나왔어요. 여기 1년 전에 또 제2 매수인, 제2 임차인이네요. 임차인이 갑과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이죠. 올해 2018년 여름에 이제 의뢰인, 모텔 황제의 의뢰인 정이 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똑같은 부동산에서 한 겁니다. 똑같은 A 부동산에서 나중에 보니까 A 부동산이 여기가 을과 제1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분이 그랬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잘 아는 동생이 건물주니까 소유자니까 그 동생이 나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을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써도 된다. 저기 A 부동산인 개업공인중개사 A 부동산의 대표죠. 사장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의 말을 믿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과 병과 정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의뢰인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까 등기를 무심결에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실수요자는 따로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홍길동이 소유자입니다. 홍길동이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 것처럼 계약을 작성한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소재 지번 뭐 용도 뭐 면적 그 다음에 임대인 값 임차인 정 그 다음에 부동산 A 부동산 이렇게 해서 다 날인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이 이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이게 부동산에서 깜짝 놀래죠, 이제.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이에요, 민법상. 권리가 없는 대리인이에요. 소유자 홍길동의 동의도 없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이 저에게 이제 모텔 황제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등기를 띄워봤어요. 임대차 계약. 제가 팩스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잘못한 거는 A 부동산이죠. A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값을 또 확인해봤습니다. 값을 확인했더니 소유자 홍길동하고 지인관계지 홍길동이 동의를 해준 거는 아니에요. 홍길동의 등기를 띄워보면 집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집 주소로 제가 우편물을 보내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또 어떻게 된 것이 본인이 모텔 소유자인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참 막막하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이 A 부동산과 그리고 병이 갑이죠. 갑하고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했겠죠.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현재 이제 구속이 됐고요. 사기로 구속이 됐고요. A 부동산도 이게 중개 과실이 있습니다. 중개 과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보시면 여러분 개인 사업자 부동산이 있고요. 모텔 황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처럼 법인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허가를 내려면은요 보증보험에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실이 발생이 됐을 때 개인 사업자는 1억 한도 내에서 이제 배상을 책임하고요. 법인은 2억 한도 내에서 이제 배상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이제 여기 보증보험이나 공제협회가 있거든요. 부동산 공제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이제 청구를 합니다. 중개 과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청구를 하면은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이제 보상을 해드리죠. 보상을 해줍니다. 금액에 맞게끔 보상을 해드려요. 보상을 해주고 보증보험은 여기 A 부동산 있죠? A 부동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서 중개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최대 1억까지, 법인은 최대 2억까지 이렇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면은 보증보험 증권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가지고 아마 계실 겁니다. 그 하나씩 드리거든요. 사본을. 그래서 이제 정은 갑을 구속을 시켰는데 이 양반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봤더니 둘이 짜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갑하고 A 부동산하고 이렇게 둘이서 짜고 정을 기망을 했으면 A 부동산도 구속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짜고 온 건 아닙니다. 짜고 온 건 아니고요. A가 과실은 있겠죠. 과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화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정의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겠느냐. 그래, 보상을 받겠다. 얼마까지죠? 네, 1억까지 받는 거죠. 근데 얼마입니까? 네, 보증금이 2억이에요. 네, 최대 1억까지 못 받는 거죠. 여기에서 최대 1억 받고요. 1억 받고 나머지 1억은 A 부동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주기로 하고 합의를 봤답니다. 합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부동산만 전부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만 믿고 하시면 안 되고 꼭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텔 황제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죠? 중개보조원이 있죠? 중개보조원. 이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이제 보조만 하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합니다. 중개행위. 이 중개행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중개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국가 공인중개사만 하게 되어 있고 중개보조는 원칙적으로 중개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개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한 5명 있고 중개보조원이 한 20명 있어요. 그럼 25명이죠. 다 커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했으니까 도장 찍어주시고 계약서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바쁘면 그냥 보고 그냥 도장만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개를 의뢰를 하실 때에는 해당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요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본인이 자격증이 취소될 만한 그런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 정처럼 상대방이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중개보조원은 이럴 게 없어요. 뭐 원래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취소될 만한 자격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밥줄입니다. 평생 밥줄이에요. 이 자격증 취소돼 버리면 밥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앙심을 품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큰 실수나 과실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개를 의뢰를 하실 때 상대방이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취득한 중개인에게 중개 물건을 브리핑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나요? 여러분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텔은 간단하게 이렇게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고요. 실제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건 번호는 118307번이고요. 2013년 6월 26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대지 면적 딱 100평이네요. 연면적 604평. 매가 145억, 최대 용자 125억이기 때문에 최초 초기 투자 자본은 20억이고요. 월 매출 1억 7천만 원이죠. 객실 54개, 주차는 다수가 가능하고요.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한 평당 4,561만 9,833원에 해당되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호텔 매매 물건이고요. 이 호텔은요, 2016년 11월 29일 날 소유자께서 본 호텔을 취득하셨고요.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125억을 여러분들께서 융자를 받으신다면 한 5% 정도 이자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매월 부담하는 이자 금액은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20억 투자하시죠? 네. 매출 1억 7천만 원 중에 매달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12개월 동안이고 100분율로 이렇게 환산을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36% 이렇게 해당되는 호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건번호 118307번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모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모텔 황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